네, 안녕하세요. 디자이너의 코드들입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할 거는 여러분들의 환경 세팅이죠. 환경 세팅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그대로 따라와 주시면 좋습니다. 가장 먼저 다운받아야 될 거는 구글 크롬입니다. 구글 크롬은 램을 많이 먹는다라는 등의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그래도 개발자 도구나 이것저것 호환성을 생각할 때 가장 무난한 브라우저입니다. 저희가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빡센 작업을 할 건 아니니까요. 그 다음으로 텍스처 에디터라는 걸 다운받아야 되는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툴입니다. 텍스처 에디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말 그대로 좀 기능이 많이 들어간 메모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다운로드를 누르면 자동으로 OS에 맞는 프로그램이 다운되면서 설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치를 진행하시고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먼저 실행을 시켜보면 이제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네. 여기서 저희는 파일에서 뉴 파일을 선택을 해서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듭니다. 지금은 기본적인 파일이라서 untitled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여기서 저장, 파일, 세이브 단축키로 쓰셔도 됩니다. 세이브를 눌러서 바탕 화면에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새로운 코드를 만들어서 코드라는 폴더를 만들고 이 안에 index.라는 파일을 만들어 줄 건데 index.html 확장자를 사용하는 파일을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이제 index.html 파일을 만들었고 이제 여기 있는 html 파일을 브라우저가 인식을 가능합니다. 자, 한번 여기서 저는 파일 탐색기 파인더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코드라는 폴더 안에 index.html이라는 파일이 만들어졌고 이제 요거를 저는 드래그 앤 드랍으로 구글 크롬에 올려놔서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요 파일에 그대로 올려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글 크롬에 올리면 이와 같이 파일 경로가 뜨죠. 원래라면 웹사이트 주소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지금은 파일 경로가 뜨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 영어 단어나 한번 입력해 볼게요. Hello World 라고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합니다. 지금은 안 보였지만 저는 단축키로 통해서 계속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크롬으로 돌아가서 새로 고침을 눌러보면 Hello World 라고 우리가 방금 적은 게 바로 반영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까지 index.html이라는 파일을 만들고 이거를 구글 크롬으로 실행시키는 걸 해봤고요. 저희가 가장 먼저 배울 거는 태그라는 녀석입니다. 요 태그라는 녀석은 꺽쇠 안에 있는 거고요. 지금 보면 자동 완성으로 뒤에 부분이 생성되죠. div라고 적고 꺽쇠를 대괄호로 다르면 바로 여기 있는 꺽쇠가 있는 div가 새로 생성됩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있는 태그라는 거는 항상 열고 닫혀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니까 계속 여기 밑에 주석으로 달아둘게요. 여기 있는 div라는 거는 태그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태그 안에는 이제 depth라는 게 있어요. 요 depth라는 거는 이제 계층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엑셀이나 아니면 PDF에서 문서 같은 거 볼 때 목차식으로 1번 항목 있고 1-1번, 1-1-2번 이런 식으로 쭉쭉 뎁스를 내려가는 것처럼 계층이 나눠진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요 div라는 태그 안에 텍스트를 집어넣으면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지금 보면 여기 있는 태그는 푸른색으로 표시되고
이제 우리가 적은 텍스트는 흰색으로 표시되죠. 또 저장을 하고 크롬에서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로 반영이 됐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단순한 텍스트를 쓰고자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여기 있는 것들의 스타일, 외관을 꾸며줄 거예요. 자, 외관. 우리가 보통 외관이라고 하면 뭐 맨 첫 번째 0번째 강의 때 사각형을 그렸죠. 우리가 사각형을 그린다고 치면 어떤 사각형이냐 라고 질문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 지금 컴퓨터 학년이니까 픽셀이라는 단위를 할게요. 가로는 200픽셀이고 세로는 200픽셀 이렇게 하자라고 정의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그 사각형의 색깔은 뭐야? 라고 물으면 색깔은 빨강이 어떨까? 그러면 요 사각형의 곡률 라디우스 값은 어떻게 돼? 라디우스 값은 10픽셀로 하자. 이런 식으로 컴퓨터가 뭐 실제로 질문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사각형에 대한 외관을 설명해 준다 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한번 지워볼게요. 일단 여기 있는 div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div만 있으면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안에 무언가 내용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요 div라는 사각형 자체를 꾸며줘야 되는 거죠. div는 사각형, 이건 중요하니까 메모를 해둘게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들을 꾸며준다 라고 할 때는 스타일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지금 보면 div는 태그 이름이라서 짙은 파란색이고 요 스타일은 div라는 태그를 꾸며주는 속성이라서 연한 하늘색으로 되어 있죠. 뭐 요것들을 어트리뷰트라고 부르는데 요것들은 일단 스타일이라고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가로, 위드 200픽셀, 하이트 200픽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보면 알겠지만 가로는 위드, 세로는 하이트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영어들에 기반을 하는 걸로 보이죠.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할 모든 개발에 쓰이는 영어는 가장 기본적인 단어들로 되어 있어요. 뭐 그렇게 어려운 명사나 형용사나 그런 거 쓰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쉽게 네이버나 팝하고 혹은 구글에서 간단히 검색만 해봐도 쉽게 알 수 있는 영어 단어로 있으니까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색깔, 여기 있는 색깔을 여기 있는 색깔 배경색이겠죠. 배경색은 빨강이 어떨까? 배경색은 영어로 보면 당연히 백그라운드 컬러죠. 컬러는 레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줍니다. 지금 보면서 자동 완성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 보이죠? 이런 자동 완성 기능을 이용을 하면 뭐 명확한 정확한 영어 스펠링을 몰라도 어느 정도 손쉽게 단어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백그라운드 컬러, 위드, 하이트 그럼 이런 거 영단어라는 거 알겠는데 그러면 내가 무엇을 설정해야 되는지 뭐 예를 들면 곡률 같은 거 있었고 뭐 테두리 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찾아봐요? 라고 하면 뭐 그것 또한 구글에 간단히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제가 영상 마지막에 이런 CSS들 한꺼번에 모아둔 사이트를 또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자, 일단 div에서 스타일이라는 요소, 어트리뷰트라고 하죠. 어트리뷰트는 여기 따옴표로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위드, 하이트, 백그라운드 컬러를 적었을 때 그냥 일렬로 적은 게 아니라 요 중간에 콜론 보이죠? 세미콜론. 요 콜론이 뭐냐면 이제 요런 문자열들을 서로 분리해 주는 거예요. 왜냐면 컴퓨터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붙여서 하면 에러가 나요. 위드가 여기 콜론으로 구분되어 있고 200픽셀 하이트인데 또 다시 콜론이 와 있네. 이러면 컴퓨터는 뻗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width는 200픽셀이라고 끊어줄 때 이런 식으로 세미콜론을 정의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해보고 크롬에서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바로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스타일들을 이용하면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림을 그리듯이 혹은 포토샵에서 사각형을 그리듯이 요 HTML 브라우저라는 캔버스 안에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네. 여기서 조금 더 다양하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것들을 그대로 또 복사를 해볼게요. 위드가 200픽셀, 400픽셀, 100픽셀, 150픽셀. 이거는 레드라는 그냥 이런 자연어 같은 거 써도 되지만 정확히 헥사 코드 이런 식으로 적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도 색깔을 임의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4개의 사각형을 만들었고, 이제 각각 색깔, 높이, 가로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것들을 저장을 해보고 새로 고침을 하면 이런 식으로 4개의 사각형이 나오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항상 이 눈으로 보이는 화면을 코드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도구 더보기, 지금 여기 크롬 창에 오른쪽 상단에 여기 점점점 햄버거 메뉴 보이죠? 요거를 클릭한 다음에 도구 더보기란 다음에 여기 개발자 도구를 클릭을 하면, 자, 요런 식으로 창이 뜹니다. 여기 있는 창은 이제 마우스를 통해서 느리고 줄일 수도 있고요. 여기서 엘리먼트, 콘솔, 소스, 네트워크, 퍼포먼스 이런 메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면서 네트워크라든지 예를 들면 이미지 소스나 그런 걸 확인할 때 쓰는 창이에요. 네. 하지만 지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엘리먼트 요 탭이고요. 이제 요거를 클릭을 하면 제가 지금까지 적었던 모든 코드들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지금 보면 여기서 마우스를 올리기만 해도 이제 어떤 div에 포커싱 되어 있는지 나와 있고, 여기서 div를 하나 클릭을 하면 이제 오른쪽,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요 크게 그 창의 크기에 따라서 밑에도 있을 수 있고 오른쪽에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엘리먼트 스타일에서 위드 200, 하이트 200,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가 있죠. 우리가 여기서 항상 이런 마우스로 클릭되고 수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항상 한 번씩 클릭해보는 습관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위드를 600으로 바꾸면 늘어났죠. 여기서도 100으로 바꿀 수 있고, 이제 여기서 마우스, 지금 마우스 모양이 커서 모양이 바뀌었죠. 이거를 쭉 늘리고 줄일 수도 있고, 이거를 비활성화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엘리먼트 스타일을 통해서 내가 직접 코드 말고 직접 이 화면이 바뀌는 걸 보면서 뭐 색을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크기를 조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수정 요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요 같은 경우에는 여기 브라우저 상에서 아주 잠깐만 임의로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얘들이 우리가 바뀐 코드가 바로 반영된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지금 여기서도 새로 고침을 눌러버리면 바로 코드대로 돌아오죠. 자, 그럼 여기서 div라는 태그, 기본적으로 사각형 모양이나 닮아있다고 말씀드렸죠. div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width, height, background color를 정의를 했었고, 여기서 조금 더 다양한 CSS라고 하는 스타일 요소들을 이용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러스트레이터랑 되게 비슷해요. 일러스트레이터에 보면 이제 테두리 색깔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보더라고 합니다. 아마 조금 더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라면 훨씬 더 편하게 알 수 있겠죠. 일단 지금 무작정 따라해 볼게요. 지금 보더라고 치자마자 뭐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여기서 일단 무작정 따라하는 걸로 보더하고 콜론 10 픽셀 솔리드
그린. 자, 여기서 우리가 감으로 때려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요 보도라는 건 테두리고 10픽셀? 테두리라는 요소 중에서 10픽셀이라는 걸 가질 요소가 뭐 있지라고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테두리의 두께겠죠? 테두리 두께. 이제 요건 테두리 색깔일 거고 솔리드라는 경우에는 직선이니까 아무래도 테두리의 양식인 것 같아요. 테두리의 형태. 자, 여기서 맨 마지막 네 번째 div에 저거 반영을 했고 또 저장을 합니다. 항상 저장을 습관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하면 여기 우측에 개발자 도구에 새로 생겼죠. 우측 개발자 도구에 우리가 수정한 것들이 반영되고 이제 왼쪽에는 맨 밑에 있는 사각형에 10픽셀짜리 직선의 녹색을 가진 테두리가 생긴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좀 더 가볼까요? 그러면 보더라는 게 있으면 우리가 또 일러스트레이터나 그런 거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테두리 공률 같은 거 많이 사용하죠. 테두리 공률이라는 거 한글로 말하면 약간 좀 애매하실 분이 있을 텐데 여기서 보더 라디우스 자동 완성을 했고 요 콜론이랑 세미콜론 구분 잘해야 돼요. 콜론은 이제 Shift 누르고 요 콜론 표시 누른 거고 세미콜론은 그냥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됩니다. 보도 라디우스를 한 30픽셀로 잡아볼게요. 자, 보도 라디우스 테두리 공률. 자, 여기 있는 세 번째 친구가 테두리가 동그래졌죠. 이런 것도 똑같이 마우스나 아니면 텍스트를 직접 입력해서 수정을 할 수 있어요. 자, 위드, 하이트, 백그라운드 컬러, 보드 라디우스 이런 것들을 가장 기본적으로 배워봤죠. 이것만 해도 어느 정도의 무언가 유의미한 결과물을 낼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보통 이런 걸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버튼에서 많이 써요. 버튼. 우리가 버튼 같은 거 디자인할 때 많이 만들잖아요. 버튼을 한번 아무거나 만들어 볼까요? div 스타일 위드는 200픽셀, 하이트는 100픽셀, 하이트는 좀 더 줄인 게 낫네요. 60픽셀, 보더, 테두리는 2픽셀, 솔리드, 블랙, 그리고 보더 라디우스는 한 30픽셀 정도로 잡아볼게요. 제가 좀 타이핑이 좀 빠르긴 한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점점 익숙해지면 좋습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위드하고 콜론 200픽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놨죠. 그리고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하고 하이트 그리고 보더 테두리는 2픽셀의 직선 검은색의 선으로 한다. 이제 보더 라디우스 이제 테두리 공률은 30픽셀 30픽셀만큼 테두리를 둥글게 말아주세요 라고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여기 있는 div가 한 줄밖에 없으니까 크롬에서 새로 고침을 하면 이제 나머지 것들은 사라지겠죠?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div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주 보는 버튼 같죠? 그러면 여기에 텍스트도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할 텐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더 재밌어져요. 자, 일단 버튼이라고 적어볼게요. 버튼이라고 적고 자, 지금 버튼 만들었죠. div라는 태그가 열렸죠. 그리고 닫히고 그 사이에 버튼이라는 텍스트가 들어간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요 태그라는 게 열리고 닫히고 그 사이에 텍스트가 들어갈 수 있고 이 안에 또 div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여기 있는 태그들의 열고 닫힘을 항상 민감하게 바라봐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태그가 꼬이지 않아요. 짠!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버튼이라는 텍스트가 추가됐죠. 그러면 이거는 with height라고 적혀져 있는데 그럼 버튼 안에 있는 텍스트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항상 말하지만 뭐 한글 같은 거를 참고해봐도 돼요.
한글에 봤을 때 글자 크기 같은 거를 우리가 설정하죠. 글자 크기. 글자 크기도 있고 글자 정렬도 있고. 예를 들면 한글 같은데 한글에서는 일러스트레이터 글자 크기도 조정하고 글자 색도 조정하고 또 이제 글자 정렬이죠. 정렬도 조정하고 뭐 예를 들면 커닝 같은 것도 조정을 하고 등등등 엄청 많은 거 조정할 수 있죠. 거기 있는 걸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코딩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든 사람과 우리가 쓰는 일러스트레이터 한글을 만든 사람은 둘 다 개발자예요. 다 똑같은 문법으로 똑같은 양식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스타일의 일종이죠. 자, 이제 여기다가 한번 넣어 볼게요. 저는 좀 더 보기 편하게 일단 줄바꿈을 하겠습니다. 줄바꿈을 이런 식으로 보기 편하게 한번 해보고 이런 것들은 따라 안 하셔도 돼요. 자, 여기서 글자 크기 요건 자주 쓰는 거니까 외우면 돼요. 폰트 사이즈는 18픽셀. 글자 색깔은 칼라라는 걸로 해요. 칼라는 블루로 하고 그럼 생각해보면 이제 글자에서 글자의 굵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폰트 웨이트라고 해요. 웨이트는 두껍게 해주세요. 그리고 글자 정렬 텍스트 얼라인은 센터 가운데 정렬로 맞춰주세요 라고 정의를 해봤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요 div라는 것 자체에 있는 스타일이고 어떻게 보면 외관에 대한 스타일이죠. 그리고 여기 밑에 네 줄은 이 안에 들어가는 요소 텍스트 요소에 대한 스타일이에요. 이제 저장을 하고 다시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좀 더 그럴싸하게 바꿨죠. 이제 여기서 요 버튼이라는 거를 조금 더 가운데로 정렬을 시키고 싶은데 요것들은 지금 배울 건 아니지만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패딩이라는 게 있는데 패딩은 안쪽 여백을 뜻해요. 물론 요거는 제가 나중에 요것들만 여백들만 따서 따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패딩은 안쪽 여백. 그러면 안쪽 여백 중에서 요 안쪽 여백이란 건 요 div의 네모를 말하는 거예요. 네모 안쪽 여백 중에서 상단 여백을 주면 여기 버튼이 밑으로 내려오겠죠. 패딩 탑 상단 여백을 한 16픽셀로 줘볼게요. 패딩 탑 16픽셀 주고 자, 이런 식으로 늘어났죠. 여기서 조금 더 느리면 가운데로 가보게 느리면 요럴 때 개발자 도구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요 div 안에 버튼이라는 텍스트가 가운데에 위치하도록 해봤고요. 이제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여주기용으로 가장 직관적으로 간단하게 해봤지만 여기서 디자인에 대한 감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것들을 충분히 훨씬 더 이쁘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백그라운드 컬러도 넣어볼까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바로 넣으면 이런 식으로 되죠. 지금 색깔이 엄청 촌스러운데 요거는 살짝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인 div와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봤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 이번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스타일들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써오던 거예요. 뭐 파워포인트든 엑셀이든 한글이든 일러스트레이터든 어떤 걸 쓰셨든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 많이 익숙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증, 두려움을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CSS 리스트 사용할 수 있는 CSS 리스트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자, 요 디벨로프 모질라에서 한 CSS 참고서라는 문서예요. 이제 여기서 기본 스타일 구문 같은 게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빼버리고 우리가 어떤 걸 쓸 수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보면 방금 썼던 패딩 탑 여기 있죠. 패딩 탑을 클릭을 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실제로 쓰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거 있죠. 애니메이션도 있고 방금 썼던 폰트 웨이트도 있네요.
폰트 웨이트를 클릭을 해보면 이제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쓰여져 있는지 보면 어떤 거는 볼드, 라이터 이런 식으로 있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클릭을 해서 머릿속에 담아두는 게 되게 편합니다. 저도 여기 거를 모두 다 쓰진 않고요.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것들 위주로만 이런 강의들을 진행할 거예요. 이제 그래도 한번 심심하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쭉 찾아보는 것도 재미예요. 네. 아무래도 이런 걸 보면 약간 좀 몸이 근질근질해서 어떤 걸 해볼까라는 게 그 생각이 드시는 것도 있을 텐데 뭐 애니메이션이나 이제 로테이트나 뭐 인터랙션에 관련된 것들도 보여요. 스케일, 스크롤, 뭐 저스티파이라든지 아니면 플렉스라든지 이제 이런 외관에 관련된 것들도 꽤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머리에 하나씩 담아놨다가 클릭을 해서 예제를 한 번씩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